하나의 오버로 선정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미디어 오늘의 미오캣 오버워치 오늘 6화 하겠습니다. 정철원 기자가 오늘이 아니죠. 3월 1일부터 지금 근속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4개를 연속으로 녹음을 할 작정인 건데 어쨌거나 이제 정철원 기자 소개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하죠. 정철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니까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오버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김장겸 신임 MBC 사장이 네.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이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이 두 공영방송 사장이 현지 기자 시절에 저질렀던 혹은 관여했던 오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김장겸 MBC 사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김장겸 MBC 사장을 하면 관훈 나이트 클럽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빌 게이츠 오보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것도 이제 빌 게이츠 오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빌 게이츠 오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보가 발생한 내용만 다들 기억을 하시고 네.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2003년 4월 4일자입니다. 오전 9시 37분 MBC를 통해 이 자막이 나갔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피살이란 자막이 나갔고 심지어 피살. 네, 피살입니다. 네. 그리고 2분 뒤에 아나운서가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나운서가 있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을 했다가 총알 2발을 맞고 총알 2발이요. 네. 총 2발을 맞고 인근 병원에 실려갔으나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해당 보도를 MBC가 제일 먼저 냈고요. 그 다음에 YTN, SBS, 그리고 조선일보 온라인판, 그리고 인터넷 한겨레까지 많은 매체가 받았었습니다. MBC가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예, 그대로 따라갔겠죠. 예, 오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네. MBC는 그러나 불과 16분 뒤인 9시 53분, 네, 오전 9시 53분이죠. 빌 게이츠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 예, 이런 자막을 내보냅니다. 네. 16분 만에요? 예, 16분 만에 이제 오보를 잡은 건데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죠. 그 총을 맞은 일도 없죠, 아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빌 게이츠 피살설이 등장했을까? 네. 이 날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2003년 4월 4일입니다. 아, 만우절 혹시? 그렇습니다. 네. 이 빌 게이츠 피살설은 이 만우절이 되면 등장하는 유머 중 하나였는데요. 네. MBC는 이 만우절에 맞춰서, 만우절이 4월 1일인데, 만우절에 맞춰서 나온 거짓 보도,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죠. 네. 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자막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 외국 언론들이 종종 이런 일을 하죠. 막 이제 없던 일을 이제 만우절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낸다거나. 예,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2008년에 만우절날 중앙일보가 오보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주요 일간지죠. 가디언이 4월 1일 날 만우절을 맞아 내놓은 거짓 기사를 네. 그대로 받았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길래요? 요게 이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그 당시 영국 총리가 네. 그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와 네.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카를라 브루니 여사를 이 영국의 패션 자문역으로 추대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옷을 너무 못 입으니까 영국 대통령이 프랑스 영부인을 네. 그 영국의 패션 자문역으로 영입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네. 이 가디언 기사의 바이라인이 이거는 거짓 기사예요라는 걸 의미하는 바이라인이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가 미처 캐치를 못하고 기사로 쓴 거죠. 아, 그래요. 그거를 사실인 줄 알고. 국제면 기사로. 국제면 기사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디언이 권위지어서 좀 속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력 일간지들이 만우절에 맞춰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MBC가 냈던 빌 게이츠 오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네. CNN.com이라는 문구가 찍힌 CNN.com. 예, 팩스를 받은 겁니다. 팩스를 받았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MBC에서 이제 속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CNN.com이라는 문구가 찍힌 팩스를 받고 이걸 바로 상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부에서는 이걸 바로 일단 자막으로 치자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냥 팩스 한 잔만 믿고?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이제 CNN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근데 이 CNN.com이라는 게 CNN의 허위 사이트였던 겁니다. 아. CNN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여기에 속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만우절날 맞춰서 등장한 팩스에 보기 좋게 속은 거죠. 네. 당시 이제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네.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CNN의 허위 사이트가 빌 게이츠의 피살설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걸 이미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뭐 알려져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런 CNN 허위 사이트가 빌 게이츠 피살설을 퍼뜨리고 다닌다. 네. 이런 걸 기사화했었는데 MBC가 당한 거죠. 네. 근데 마흔우설 당일도 아니고 4월 4일이면 3일 뒤에.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럼 그 팩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아, 그건 미상이고. 예. 네. 그러나 이제 온 팩스 한 장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도 네. 이 팩스를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MBC가 MBC만 낚인 거죠. MBC가 낚였는데 그 당시에 국제부장이 이제 김장겸 국제부 차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차장. 있는데, 예. 부장이 아마 신경민 의원. 아, 예, 네,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오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토크에서 몇 년 전에 오보의 당사자와 다름없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보에서 현 김장겸 사장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데스크니까요. 네, 예. 데스크의 결정이 없었다면 그걸 자막으로 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속보를 초단위로 다투는 상황에서 네. 일단 이거를 빠르게 보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네. 일단 빠르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결과 이런 좀 참사가 나오지 않았나. 아무리 그래도 그 팩스 한 장만 딱 믿고 뭔가 검색해보면은 미국 사이트에만 검색해보면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급했던 것 같고 사실 그 MBC에서 나가니까 다른 데서도 다 받아 썼던 건데 사실 그만큼 지금이랑은 다르게 MBC가 굉장히 좀 신뢰도도 높았던 방송사고 영향력도 강했던 방송사였던 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제 실수를 했던 거죠. 네. 어쨌거나 이제 김장겸이 기자로 있을 때 기자로서 낸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 오보에는 책임이 있는 데스킹 역할을 좀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겸 사장께서 신임 사장께서 이제 취임사에서 네. 모두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보도할 때 끝까지 우리는 팩트를 체크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본인의 경험을 그 사건 반면 이후로 교사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철저한 반성과 예, 과연 그런 거였을까? 그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대영 사장의 오보는 뭔가요? 고대영 사장은 1996년입니다. 그 96년에 이분이 모스크바 특파원이었습니다. KBS 모스크바 특파원이었는데 네네. 96년 10월 1일에 영사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영사요? 한국 사람? 예.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영사였던 최 아무개 씨가 네. 괴한에 의해 피살된 그런 사건이었고 북한 연루설까지 제기됐던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 특파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러시아 수도인데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와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죠, 블라디보스토크가. 그렇죠. 사실 모스크바에서면은 뭐 유럽의 어느 다른 도시가 오히려 더 가깝지. 그렇죠. 네, 블라디보스톡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여기 인천공항에서 네. 모스크바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는 거는 그렇죠. 한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요 거리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그 영사가 지금 피살이 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1996년에. 네. 그래서 모스크바 특파원들이 다 블라디보스톡으로 날아갑니다. 아, 그렇겠죠. 현장을 큰 가야 사건이니까. 되니까. 예. 그런데 모스크바에 있던 고대영 특파원이 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네.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처럼 이제 허위 보도를 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인 것처럼 네. 거기 없었는데. 예. 네. 그럼 어디 있었나요? 그럼 고대영 사장은? 확실한 거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없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아니고. 네, 요 얘기를 이제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1996년 10월 2일자 KBS 9시 뉴스에서 네. KBS 같은 경우는 일본 방송사로부터 받은 화면에 이 모스크바 고대영 특파원이 이 모스크바에서 리포트한 화면을 붙여서 이 마치 최 영사가 피살된 네.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리포트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 KBS 출발도 안 했잖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대영 특파원은 2일 오후 8시경 MBC 등 타 언론사 특파원들과 함께 네.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떠나 3일 새벽에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고대영 특파원이 2일 리포트는 모스크바에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 본인이 인정했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언론사에도 특파원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특파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을 먹게 된 거예요. 고대영 특파원 때문에. 아, 다들 도착을 안 했는데. 예, 다들 도착을 안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것처럼 리포팅을 해서. 그렇죠. 네, 너네는 왜 빨리 못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특파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현지 특파원들이 이제 미디어오늘에 제보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뭐 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현지 사정상 이 비행기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시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당일 9시 뉴스를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냥 모스크바에서 뭐 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캡처한 것도 기사에 보면 있는데 네.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에서 네. 하고 있는 것처럼 슬러시 고대영 기자 막 이렇게 현지인 것처럼. 이거는 거짓 보도죠. 네. 거짓 보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경쟁사였던 SBS의 기자가 네. 서울에서 이 최 영사의 가족들과 함께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풀이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한국에서 가면은 빠르니까 예,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도착을 했는데 SBS에서 그래서 KBS가 다급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MBC를 비롯한 타 언론사의 모스크바 특파원들이 각각 본사로부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추궁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아니 고대영은 저기 갔는데 그렇죠. 너네 왜 못 가고 있는 거야? 너네 왜 못 갔느냐. 네. 그래서 이제 특파원들이 굉장히 좀 난처해졌었다. 이런 그렇군요.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KBS는 끝까지 좀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당시 이제 KBS 차만순 국제부장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대영 특파원은 당시 특집 제작을 위해 네. 이 모스크바가 아닌 이르크츠크에 있었다. 이르크츠크? 네. 네. 모스크바랑 블라디보스토크 한 중간쯤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르츠크츠에 있었고 2일 새벽 출장 지시를 받고 바로 네.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 도착해 당일 리포트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고대영 자신은 난 모스크바에서 했다라고 한 거고. 예. 네. 아무튼 요런 해프닝이면 해프닝인 건데 사실 네. 현장을 안 갔는데 현장을 간 것처럼 꾸민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둔갑을 했던 건데 사실 네. 이런 사건일수록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오보에 해당한다. 아니, 너무 네.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갈 수가 없었으면 뭐 한국에서 가든지 네.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리포팅을 하고 이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서 현지 사정을 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네. 2015년 고대영 사장이 KBS에 취임을 하기 전에 그 뭐 형식적으로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야당으로부터 오보건이 또다시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기자 시절에 이제 가지도 않은 현장을 간 것처럼 기만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KBS 사장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뭐 그분이 지금 어쨌든 KBS 수장으로 어쨌든 계시고 저 김장겸 당시 기자는 지금 MBC 수장이 됐네요. 뭐 또 그 당시 본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항상 이제 현장을 중요시하는 어떤 또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의 뭐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버워치는 여기서